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과 12월 초에 열기로 했습니다. 산림과 보건, 의료 분야 협력, 이산 가족 면회소 복구를 위한 일정으로 나왔습니다. 남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평양 공동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추진키로 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 일정이 확정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길이 열리면 사람과 물자가 지나가고 신뢰와 평화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 주는 경제적 혜택도 매우 클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경의선 철도가 현대화되면 앞으로 30년간 148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북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1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합의 이행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북측 철도 도로 구간 조사를 위해 유엔 사령부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당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기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 박용진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국민 혈세가 유치원 원장들이 쌈짓돈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시도 교육청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가운데 91%에 달하는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국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9,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행 법과 제도로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처벌할 근거도 없다는 점입니다. 유치원에 지원하는 국민 혈세만 매년 2조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사립 유치원은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70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서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간판만 받고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부의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재판관 선출이 늦어지면서 헌재의 기능이 한 달째 마비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헌재를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국회의장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부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직무유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한 달째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위원 추천을 마냥 미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진상조사위 구성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국회의장께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장과 우리 당이 추천한 5명의 조사위원 명단부터 우선 정부에 이송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5명의 위원들을 우선 임명해 진상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회가 직무유기를 해선 안 됩니다. 확실하게 법에 의해서 통과된 내용들을 가동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른바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추진은 기습 남침을 도우려는 것이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올랐다.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포됐던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얼토당토하는 가짜뉴스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짜뉴스가 퍼지는 속도와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를 수수방관할 단계가 이미 지난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교란하고 건전한 공론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종의 사회적 독극물입니다. 사회악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3분의 2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가짜뉴스 방지법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마저 검열하고 통제하라는 정부 여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가짜뉴스를 규제해서 없애겠다는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 법안을 반대하고 가짜뉴스를 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너무나 위선적입니다. 불과 6개월 전인 올해 4월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고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었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교안 전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처벌 등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가짜뉴스 방지법 22개 중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현재 과방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 11건 중에 8건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처벌 조항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0년 등 어마무시합니다.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큰소리치며 앞장섰던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과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말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반대한다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작되고 날조된 허위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 또한 구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언론 자유지수가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20계단이나 상승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유관 부처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가짜뉴스 대응 토대를 구축하고 팩트체크 등 민간 부분의 자율적인 규제 기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짜뉴스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조작 정도는 결코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회 악에 불과하다는 점을 야당도 분명히 인식하고 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을 순방 중에 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과 뉴욕 순방에 이어서 7박 9일 동안 5개국을 도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처럼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이유는 첫째도 국익, 둘째도 국익, 셋째도 국익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유럽에서 김정은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북미 대화 촉진과 남북관계 친전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두고 홍보대사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한반도 평화의 회방꾼임을 자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발언입니다. 여야를 떠나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기원하고 정쟁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감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캐캐묵은 색깔 논쟁, NLL 공세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익 추구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을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이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한정혜 부의장님. 예. 네, 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에 한 분이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결과와 연계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해서 어저께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좀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재판관 3명과 같이 연계돼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는 국회로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그리고 상임위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일정을 보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23일 날 인사청문회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23일을 비우기도 하고 다른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계획하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맞춤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야당의 공세가 좀 심합니다. 어제 각 상임위별로 아마 가짜 일자리다, 말도 안 되는 단기 일자리다, 자료를 내라라고 요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노이 역시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어낸 것을 내놔라고 야당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조금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만들어진 단기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육아휴직 대체 인력 포함했던 내용들, 그 인력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문제는 그 만들어진 일자리가 오히려 2016년에 만들어진 단기 일자리나 파견 일자리 또는 2017년에 만들어진 일자리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적었다는 것입니다. 공세를 위한 공세,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중이니까요.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좀 정확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래도 좀 야당의 얼굴에 스스로에게 먹칠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그런 아주 숙연하고 격조 있는 정책적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숙연하고 격조 있는 정책적 질의를 요청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업 앤 다운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이야기했더니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시절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 대책을 검찰, 경찰, 법무부를 동원해서 차단했던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가짜뉴스를 스스로 또한 양산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 듣다 보면 모두 다 자유한국당의 가짜뉴스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팩트 브리핑 11호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팩트 브리핑, 국감 브리핑, 그리고 국감 핫 이슈, 이 세 가지가 진정 국감 핫 이슈로 업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감장에서 유치원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우리 당 의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의 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벵골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국감에서 나온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단기형 일자리는 국민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또 하나의 다운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건복지위의 한 의원의 질의 내용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마 기사로 옮기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발언들, 이번 국감의 최악의 다운, 워스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차마 말로 옮기지 못하는 내용을 따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감 권칠승 의원님 말씀 주시죠. 저번에 한번 하고 네네. 권칠승 부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권칠승입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방향은 맞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공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프랑스에 이어서 원전 의존도가 전 세계 2위에 이르는 원전 최강국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년에 걸쳐서 매우 서서히 진행되는 초장기 플랜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원전의 기수 그리고 발전량이 증가합니다. 이 내용은 국민뿐 아니라 야당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탈원전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런 야당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전을 아직 줄지도 않았고 오히려 열심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으로 해서 세계 최대의 다소옥이 밀집 지역인 경주 포항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원전 운영을 위해 가동 정지수가 평상시보다 조금 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 연료가격이 인상되어 한전의 적자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탈원전은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월성 1호기 가동 정지에 대해서도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10년간 수명을 연장하도록 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7일에 월성 1호기 10년 수명 연장 허가 취소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원자력 안전 법령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평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허가한 원안이 구성 과정에서 한수원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2명의 위원이 포함되는 것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월성 1호기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036억 원의 적자를 나타낸 원전입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시설인
사일로와 넥스트가 이미 거의 포화에 이르러서 추가적인 저장 장치 없이는 계속 가동이 불가능한 원전이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 추세이고 글로벌 대세입니다. 2017년에 전 세계 신규 발전량의 73%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 발전량의 제3위에 이르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차분히 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훌륭하셨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은 지도부 회의에서,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민병두 의원 등 우리 당 의원의 보좌진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고합니다. 우리 당 민병두 의원께서 무고와 명예훼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꼬리를 내린 듯 했습니다. 가짜뉴스 양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